마늘 때문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당신도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마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저희 병원의 마늘과 관련된 간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수만 무려 47명입니다. 그중 한 분, 전주에 사는 73세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늘 장아찌를 매일 드셨습니다. 마늘은 암도 예방하고 피도 맑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하루에 10알씩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복통과 구토로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간 수치 급상승과 간 손상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간경변으로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68세 김 할아버지는 생마늘을 꿀에 재워 매일 한 스푼씩 드셨다가 혈당이 400까지 치솟았고 70세 최 할머니는 냉장고에 있던 곰팡이 핀 마늘을 아깝다고 드신 후 간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별표 어떻게 먹느냐 별표에 따라 그 마늘은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음식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마늘이 당신의 간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뇌를 손상시켜 치매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5분, 아니 45분 동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나면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마늘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늘의 두 얼굴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늘이 간에 해롭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늘이 잘못 섭취될 경우 간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알고 계셨을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영양제, 약물, 심지어 마늘까지도 간을 통해 분해되고 처리됩니다.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특정 조건에서 변질되면 간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마늘이나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깁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극소량만으로도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꿀, 설탕 또는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간은 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이 피로해지고 지방간, 간염,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 속 성분 중 일부는 뇌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며 잘못된 보관이나 섭취로 생긴 독소는 뇌세포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심할 경우 초기 치매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마늘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늘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간은 말이 없습니다. 뇌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무심코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다면 그 침묵은 결국 심각한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좋다고 알려진 마늘이 왜 때로는 간과 뇌를 공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 속 달리신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독이 되기도 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마늘 속의 활성 성분,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를 때 생성되는 휘발성 황화 화합물입니다. 원래는 마늘이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매우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작용을 합니다. 첫째,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기능.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화하는 작용. 셋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강력한 살균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자연이 만든 항생제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온도, 산소, pH, 다른 성분들과의 접촉에 따라 구조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변하면 원래의 약효는 사라지고 산화된 부산물, 즉 체내 염증을 유발하거나 간에서 독성 대사를 유도하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신은 고온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따라서 마늘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으면 유효 성분이 거의 남지 않으며 반대로 탄화된 성분은 발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설탕이나 정제된 전분과 만나면 당화 반응을 일으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위장을 자극하는 변이 물질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되어 몸에 부담을 주는 유기 황산화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즉, 마늘의 알리신은 조건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르고 얼마나 익히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리신의 진짜 성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정한 성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약으로 여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조리법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꿀과 함께 또는 천천히 쪄서 먹는 방식은 알리신을 안정화시켜 독성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방식이 알리신을 독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식탁에 올라오는 마늘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마늘 섭취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간과 뇌를 공격하게 되는지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늘 장아찌. 그건 매일 먹어도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냉장고에 항상 달콤하게 절인 마늘 장아찌 한 병쯤은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 달콤한 마늘이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심지어는 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원래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조청과 만나면 그 알리신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그 효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독성 대사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식초, 소금, 방부제 등의 첨가물은 간에서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장기적으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이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달콤한 마늘 장아찌를 10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계속 피로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8.4, 간 기능 수치, GOT,
GPT, 도 정상의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는 스스로 나는 당뇨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콤한 마늘 장아찌는 마늘이라는 좋은 재료에 설탕이라는 혈당폭탄을 입힌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아찌의 절임액에는 알리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당분과 나트륨만 남게 됩니다. 이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과 당뇨,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3중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탕의 절임 마늘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뇌세포의 산소와 포도당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달콤한 마늘 장아찌가 있진 않나요? 혹시 건강에 좋을 거야 하고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습관을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한 한 입이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뇌를 흐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마늘 섭취법, 바로 마늘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현대적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빵을 사랑합니다. 달콤한 향기, 고소한 버터, 부드러운 빵 속에 스며든 마늘맛.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지만 이 마늘빵이야말로 당신의 간과 뇌를 동시에 공격하는 완벽한 조합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첫째, 마늘빵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 플러스 설탕 플러스 버터 플러스 익힌 마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모든 재료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순식간에 상승시킵니다. 마늘은 원래 소화를 돕는 성분이 있어 이 과정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며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는 당뇨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 플러스 버터 플러스 정제 탄수화물의 조합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급격히 생성하게 합니다. 지방간,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즐겨 먹던 마늘빵 한 조각이 건강한 습관이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나타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셋째, 이 조합은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늘의 특성상 글루텐 흡수를 빠르게 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글루텐 중독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빵이나 면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폭식, 혈당 불안정,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구워진 마늘은 알리신이 대부분 파괴되고 산화된 부산물이 남게 됩니다. 이 부산물은 간에서 처리하기 까다롭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맛은 좋지만 대가는 큽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마늘빵은 마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간을 지치게 하고 뇌를 흐리게 만드는 트로이 목마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닝커피와 마늘빵이 일상이신가요? 그 습관,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마늘 섭취 방식, 곰팡이 핀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어떻게 간암으로 이어지는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잘못된 마늘 섭취 방식. 그리고 3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곰팡이 핀 마늘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상한 거야. 겉부분만 도려내면 괜찮겠지. 버리긴 아깝고 안쪽은 멀쩡하잖아. 하지만 곰팡이가 핀 마늘은 당신의 간을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심지어 냄새도 없고 맛도 잘 안 느껴지는 무색무취의 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곰팡이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특히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독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까지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삶아도, 끓여도, 구워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최할아버지는 아깝다고 곰팡이 핀 마늘을 몇 번 드셨습니다. 겉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드신 거죠. 그 후 나타난 증상은 식욕 부진, 만성 피로, 황달. 정밀 검사 결과 간에 암세포의 초기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가 가능했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곰팡이 핀 마늘이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단 1mg 이하의 극소량만으로도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마늘을 오래 보관하거나 습한 환경에서 생기기 쉬운 곰팡이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방, 당신의 냉장고 속 마늘은 정말 안전한가요? 혹시 색이 변해 있진 않나요? 혹은 냄새는 괜찮은가요? 조금만 잘라내면 괜찮겠지. 그 생각이 당신의 간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는 조용히 퍼지고 독은 침묵 속에서 축적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늘이 위험한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마늘을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제가 직접 검증한 마늘을 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꿀마늘입니다. 그 효과,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는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꿀마늘, 즉 마늘을 찐 후 꿀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맛있을까? 정말 효과가 있나?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바로는 꿀마늘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꿀 속 천연 효소가 만나면 알리티아민, 얼리시어민, 이라는 특별한 복합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일반적인 마늘이나 꿀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지속 시간도 길며 세포 재생과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꿀마늘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첫째,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해지시는 분들.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 에너지 흐름이 훨씬 안정되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잦은 감기나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 마늘의 항균 작용 플러스 꿀의 항바이러스 성분이 만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며 계절 변화에도 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꾸준한 꿀마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하며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76세 김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10년 가까이 드시고 계셨는데 꿀마늘을 하루 2회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마늘을 꿀에 바로 절이면 안 됩니다. 알리신은 꿀 속 효소에 의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늘을 먼저 찐 후 식혀서 꿀에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리티아민이 안정적으로 생성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꿀은 반드시 천연 벌꿀, 즉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국산 마늘, 흠집 없고 색이 일정한 것을 고르시고 껍질을 벗긴 후 찬물에 잘 씻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꿀마늘을 어떻게 정확히 만들고 보관하고 드셔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꿀마늘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 선택입니다. 마늘은 국산 마늘을 고르시고 껍질을 벗겼을 때 상처나 색이 변한 부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곰팡이가 핀 마늘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꿀은 가능하면 천연 벌꿀, 즉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꿀을 고르세요. 투명하고 흐르지 않는 진한 황금색 꿀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세척과 찜 과정입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긴 후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때 상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주세요. 씻은 마늘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줍니다. 이 과정에서 쌀시스테인이라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생성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부족하니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식히기와 꿀에 담기입니다. 찐 마늘은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부으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온에서 30분 정도 식히면 적당합니다. 완전히 식은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줍니다. 이때 마늘과 꿀의 비율은 1대1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병을 살짝 흔들어 꿀이 마늘 사이사이까지 스며들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흔들면 마늘이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네 번째, 숙성과 보관입니다. 뚜껑을 꼭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간 숙성시켜주세요. 이 시간 동안 마늘과 꿀이 어우러지며 알리타민 같은 좋은 성분이 형성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시 약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찐 마늘 3쪽 플러스 꿀 1티스푼. 저녁에도 동일하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총 하루 6에서 9쪽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처음 드실 때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후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공복에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 혈액순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마늘이 약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는 분들은 2주 전부터 중단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건강한 마늘 섭취법, 익힌 마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강한 마늘 섭취법은 바로 익힌 마늘, 특히 찐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마늘이 가장 영양소가 많지 않나요? 물론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장에 부담을 주기 쉽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늘을 적절한 온도로 찌거나 구워서 섭취하면 새로운 건강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사레시스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익힌 마늘, 특히 15분 이상 찐 마늘에서만 생성됩니다. 에사레시스테인은 항암 효과가 매우 강력한 화합물로 특히 위암, 대장암 예방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15분간 찌면 항암 효능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하며 소화기관에 대한 자극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위가 약하신 분들, 생마늘을 먹고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찐 마늘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찐 마늘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향상,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에서 20분간 약불로 찌세요.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찐 마늘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겉은 말랑하지만 형태는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 또는 공복 30분 후 하루에 3에서 6쪽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양념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찐 마늘은 꿀과 함께 섭취해도 좋고 샐러드, 구운 채소, 밥 반찬 등에도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익히면 알리신의 매운맛과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찐 마늘은 단순히 마늘의 영양소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약효 성분을 만들어내는 조리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늘의 세 번째 건강 활용법, 바로 생마늘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스푼만으로 간 해독과 혈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건강한 마늘 섭취법은 바로 생마늘즙입니다. 즉, 신선한 마늘을 갈아낸 원액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제대로 만든 마늘즙은 간 해독, 혈관 보호, 면역 증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즙의 핵심은 활성화된 황화 화합물의 농축입니다. 마늘을 갈면 알리신을 포함한 여러 유효 성분이 즙 속에 응축되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첫째, 간 해독 기능 강화. 마늘즙 속 황화 화합물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고 독소의 분해 및 배출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 마늘즙이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 개선. 마늘즙에 들어있는 유기 유황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탁월합니다. 셋째, 면역력 증강 및 항염 작용. 마늘즙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강한 작용을 하며 내부 염증을 조절하고 감기, 기관지염, 소화기 트러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선한 마늘 3-4쪽을 잘 갈아서 물 100ml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식사 후 30분 뒤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매운맛과 향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꿀 1스푼을 함께 섞으면 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날 만든 것을 그날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선한 마늘즙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되며 영양소가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대신 매일 한 잔의 신선한 마늘즙을 꾸준히 마셔보세요. 한 달 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꿀마늘, 찐마늘, 생마늘즙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모두 간과 뇌, 혈관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늘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늘의 힘이 어떤 것인지 감동과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조할머니. 2년 전 병원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셨고 자주 멍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지만 인지 검사 결과 경도 인지 장애, 즉 초기 치매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이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후 제가 제안드린 것이 바로 꿀마늘과 찐 마늘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마늘을 새롭게 만나보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아침엔 꿀마늘 2쪽과 꿀 1티스푼, 점심엔 찐마늘 3쪽, 저녁엔 마늘즙 소량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 머리가 덜 멍해요. TV 보면서 내용이 기억나요. 손녀 이름이 자꾸 생각나서 신기해요. 1달 뒤 재검사에서 할머니의 인지 기능 점수가 소폭 상승했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마늘을 손녀와 함께 준비하며 이 시간을 기억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지금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마늘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치매라는 질환은 단순히 식품 하나로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더 이상 지쳐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별표 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켜내는 시간 별표 2 되었습니다. 마늘이 모든 것을 바꾸진 않지만 올바르게 섭취된 마늘은 몸을 회복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그 마늘. 과연 당신의 몸에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마늘 생활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늘이 어떻게 보약이 되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안에 마늘이 있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루 3쪽의 마늘이 당신의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7일의 꿀마늘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매일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며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장아찌 대신 꿀마늘, 튀김 마늘 대신 찐 마늘, 남은 마늘 대신 신선한 마늘즙.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딱 7일만 직접 실천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몸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건강한 간, 젊어진 혈관, 선명한 기억. 이 모두는 선택이 아닌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드리고 여러분의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기억 테스트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끝은 당신 건강 습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과 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마늘 섭취 3가지. 달콤한 마늘 장아찌, 마늘빵, 곰팡이 핀 마늘, 보약이 되는 마늘 섭취 3가지. 꿀마늘, 찐 마늘, 생마늘즙. 건강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매일의 식탁 습관입니다. 마늘은 간 해독, 혈관 보호,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과, 연필, 시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지키는 튼튼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특히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간을, 기억을,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100세 인생. 오늘 한 숟갈의 꿀마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